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을 하죠. LNG 투자 압박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대만, 일본 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빠져나갈 수는 없고요. 뭐 우리나라 잘 하죠. 예. 우리나라 뭐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몽골 사막에도 농장이 아니죠. 몽골 사막에도 이제 들판을 만들었죠. 예, 여기저기서 막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렇게 해서 황사를 줄이겠다라고 해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이쪽에서도 뭐 하고 있죠? 우리나라 벼 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농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쌀 거두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싱가포르인가요? 막 이렇게 휘어지는 뭐 호텔인가 이런 거 짓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지어버렸고, 이게 이렇게 연결하는 이 다리도 야 이거 기술력 어려워 못해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이 다리 만들었고요. 호주인가요? 어딘가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뭔가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그 건물이거든요. 이게 박물관인지 뭔지 미술관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한 형태의 건물도 많은 기업들이 포기했는데 우리나라 아마 현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나라가 가고 그거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직접 가면은 정말로 못할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기업이다 보니 여기서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동네 깡패가 와가지고 조직폭력배가 와가지고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야 너 일로 나와 너 일로 나와 저기 가서 일해 이러면은 어떤 누가 반항을 하겠습니까? 뭐 내가 힘이 세면 모르겠는데 미국한테 이제 찍소리도 못하는 우리나라다 보니 뭐 어쩔 수 없다. 그럴 거면은 가면은 가자. 그리고 좀 성장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알래스카 쪽에 이런 얼음 땅덩어리에서 가스를 채취하고 이걸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얼어있는 바다를 그냥 일반 배가 좀 지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될까? 쇄빙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네요. 이번에는 쇄빙선, 러브콜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 가스전에 꽂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고요. 대놓고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를 했다라기보다는 참여할 거야 라고 이미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얼어있는 이 바다를 깨고 갈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바로 이 쇄빙선이에요. 그래서 쇄빙선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제가 한 3종목 정도를 말했는데 HD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얘보다는 일단은 얘를 조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가지고 한국에도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할 걸로 보이고 우리나라가 빼기는 어려우니까 참여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가스관 연결할 수 있는 뭐 스틸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쇄빙선 만들기 위해서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데 후판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뭐 어쩔 수 없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알래스카를 위해서라도 뭐 철강 관세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결국은 우리가 알래스카 가스관에서 연결해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쇄빙선이 직접적인 뉴스를 달고 나와줬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뭐죠? 쇄빙선 건조는요 일반 상선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높아서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돈이 그냥 단순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뜻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를 만들어 갖고 미국한테 전달을 했을 때 나한테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적자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빨리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은
지금 이 3년치 일감이 꽉 차 있는 우리나라 조선 애들이 미국이 압박한다고 해서 지금 순서를 미국 걸로 바꿔줄 수 있나? 뭐, 바꿔줘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쪽에서는 또 신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미국한테, 야, 너희들 3년, 4년 기다려야 돼? 라고 하면은, 야,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났는데 뭘 기다려?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참, 어려운 거는 맞아요.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이자 비용 2천억을 돌파했고 5년간 최대치야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요 이자 비용이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조선호 호황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요. 그리고 일단 수주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좀 빌려놓은 돈들 아니면 투자를 해갖고 저기서 나가야 되는 뭐 이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자 비용이 2천억을 돌파했다. 2천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게 조금 우려 섞였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자 비용 통제할 필요성은 있다. 호황은 맞지만 이자 증가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오히려 100만 원 벌었는데 이자 내고 나면은 뭐 80만 원 남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돈이 바로바로 들어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차입금리를 조금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당연히 지난해 판교 R&D 센터를 매각을 한 자금과 올해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재무조언을 개선해서 이자 비용을 뭐 통제하겠다라는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구간은 우리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이 구간은 이제 고점의 영역인 것 같으니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지 분할 매도하기 위한 영역이지 내가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여기서 뭔가 빠르게 결판을 내갖고 이 라인을 뚝 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해봤을 건데 막 올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이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째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도 완벽하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서 방향이 아직까지 뭔가 보여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게 조금 아쉽죠. 뭐 어찌되었던 간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대차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뭐 100%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대차장고의 이 흐름을 놓고 본다 했을 때 상위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조선 애들이 있어요. 예. 얘도 있고 그쵸? 얘도 있고 조선 애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매 세력이 들어오고 다시 공매가 재개가 되면은 방산과 조선 애들이 1순위로 뭔가 얻어맞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좀 조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갈 거야라고 예상하고 여기서 접근하다가 공매도한테 맞으면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공매 세력이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이 아래 구간에서 손절 매물이 나오던지 아니면 뭐 탈출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는 매물이 나올 때 그때 우리 밑에서 좀 넓은 간격으로 해서 잡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시나리오는 이거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 조금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해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상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다른 거 가지고 놀고 있다가 다른 거 갖고 있다가 뭐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방향을 정하면 그때 여러분이 삼성중공업에 집중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 있냐? 현대힘스도 있어요. 그쵸? 현대힘스도 얘도 조선 관련된 거잖아요. 코스닥에서도 대체장고 상위에 현대힘스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 템포 좀 늦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으니 요것만 체크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되는 것들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고, 저 허브경제TV 당연히 오늘도 좀 열심히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결과물도 나쁘진 않았고요. 저희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뭐 혹독한 겨울,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계좌가 꽁꽁 얼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봄이 왔잖아요. 예, 봄날은 여러분 계좌 녹이고 그리고 계좌 위에 꽃도 펴야 되죠. 근데 혼자서 하기에는 여전히 춥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가 봄맞이 이벤트도 준비해놨고 딱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4일 정도 기간이 있으니 여러분들 고민은 그만하시고 저희 허브경제TV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